여러분, 만약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가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에게 찾아온 믿기 힘든 충격과 그 끝에서 발견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이 동네에서 김순자 씨는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올해 65세인 그녀에게는 대학생 손자 민수와 고등학생 손녀 지영이가 함께 살고 있었죠. 남편은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 손녀의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는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소리였죠.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어본 순자 씨.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하며 놀라는 순자 씨.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야 김태웅이야, 너희 아버지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버지? 하며 방에서 나온 민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아버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남자.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떠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순자 씨는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왜 이제서야 돌아왔는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들어오세요 하며 문을 열어주는 순자 씨.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집안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구도 바뀌었고 벽지도 새로 발랐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었죠. 그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운 듯 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라며 감탄하는 남자. 그러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없는 가족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학원에서 돌아온 지영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라는 할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민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했지만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어. 배 관련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지. 라고 답하는 남자. 그러면서 가끔은 가족 생각이 났지만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며 따지는 순자 씨. 30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가족 곁으로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남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한 집에서 잠든 가족들. 하지만 순자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꿈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 남자가 정말 30년 전 집을 떠난 그 남편일까요? 그리고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설렘이 컸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순자 씨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건 좀 달랐거든요. 여보, 예전에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까요? 하며 물어보는 순자 씨.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하면서도 어색한 표정을 짓는 남자. 마치 된장찌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순자 씨는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말투였습니다. 예전 남편은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지금은 표준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30년 살았다면서 왜 사투리가 없어졌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순자 씨. 보통은 더 심해져야 정상인데 말이죠. 민수도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아버지 이야기와 너무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예전에 축구 정말 좋아하셨다며 할머니가 그러셨는데요. 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민수. 아, 축구 그래 좋아하지라고 답하지만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남자. 심지어 요즘 어느 팀이 잘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저희 집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며 시험해보는 지영이. 30년 전에 살던 집인데 화장실 위치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기 아니야 하며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남자. 지영이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며칠 후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재회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 자주 찍던 포즈나 표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예전에 우리 결혼 사진 찍을 때처럼 포즈 취해봐요. 하며 부탁하는 순자 씨. 어떻게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라며 당황하는 남자. 하지만 결혼 사진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아닌가요? 더욱 결정적인 건 음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해줘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이 냉면집은 예전에 둘이 자주 갔던 곳인데 기억나지 않아 하며 서운해하는 순자 씨.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특히 민수는 할아버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아버지 이야기와 너무 다른 점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할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민수.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 왔겠니? 라고 답하지만 순자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 남자를 바라보며 정말 자신의 남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자 씨. 분명히 닮기는 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과연 이 남자는 정말 30년 전 집을 떠난 그 남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민수가 대학교 등록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거든요. 할아버지도 가족이니까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며 할아버지의 서류도 준비하자고 제안하는 민수.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라고 답하는 남자.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웅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되네요 하며 당황하는 공무원. 주민번호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 민수. 혹시 오타가 있었나 싶어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등록이 이상해요. 동사무소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는 민수. 그럴 리가 없는데 30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하며 놀라는 순자씨.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말소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이름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민수. 무슨 소리야, 내가 김태웅이지라고 답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남자. 순자 씨는 결혼할 때 받았던 남편의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예전 서류랑 지금 말하는 주민번호가 달라하며 비교해보는 순자 씨.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태웅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본 민수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김태웅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라며 화면을 보여주는 민수. 뭐라고 하며 놀라는 순자씨.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김태웅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망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그 사망자의 주민번호가 지금 집에 있는 남자가 말하는 주민번호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당황하는 가족들. 그렇다면 지금 집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일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말 김태웅이 맞아요?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하며 추궁하는 순자 씨. 무슨 말이야, 나는 김태웅이야 라고 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5년 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며 증거를 보여주는 순자 씨. 그 남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입을 열었죠. 그건 동명이인일 거야. 세상에 김태웅이 나 하나뿐이겠어 라고 변명하는 남자. 하지만 주민번호까지 똑같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수와 지영이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할머니, 이 사람 가짜인 것 같아요 하며 속삭이는 지영이.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남편이 가짜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김태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류상의 의혹이 커지자 민수는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DNA 검사를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하는 민수.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며 망설이는 순자 씨.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말이죠. 가족들이 DNA 검사 이야기를 꺼내자 그 남자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가짜라는 소리야. 3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라며 소리치는 남자.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라며 달래는 민수.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과도했습니다. 절대 안 해. 그런 모욕적인 검사는 받을 수 없어. 라며 단호하게 거부하는 남자.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남편이라면 왜 DNA 검사를 거부할까요? 떳떳하다면 기꺼이 받을 텐데 말이죠. 여보, 우리도 확신을 갖고 싶어요. 검사를 받아주세요. 하며 부탁하는 순자 씨.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그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 라며 짐을 싸는 척하는 남자. 그러자 순자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다시 떠나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알았어요. 검사 안 할게요. 라며 포기하는 순자 씨.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몰래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묻는 민수. 직접적으로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머리카락이나 침 또는 사용한 컵이나 칫솔 같은 것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라고 알려주는 의사.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남자가 사용한 칫솔과 컵을 몰래 수거해서 DNA 검사를 받기로 한 거죠. 지영이도 오빠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의사.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짜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와 지영이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라며 보고서를 보여주는 민수.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왜 우리 집에 온 거지? 하며 당황하는 순자 씨. 지영이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남자와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걱정하는 가족들.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가 잠들기를 기다린 후에 말이죠. 일단은 들키지 말고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라며 신중하게 말하는 민수.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김태웅 행세를 하며 이들 가족에게 접근한 걸까요? DNA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민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먼저 그 남자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가방 안의 물건들까지 말이죠. 어느 날 그 남자가 목욕을 하러 간 사이 민수는 재빨리 그의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영아, 망 좀 봐줘. 할아버지가 나오면 알려줘 라며 지갑을 뒤지는 민수. 지갑 안에는 김태웅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사진도 선명하지 않았고 글씨체도 이상했거든요. 오빠, 이거 가짜 신분증 같아 보여 하며 살펴보는 지영이. 학교에서 가짜 신분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지갑 뒤쪽에서 발견한 다른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수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빠,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예요 하며 보여주는 지영이. 민수는 즉시 인터넷으로 박철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박철수 사기 전과 오범이라고 나와 있어 하며 화면을 보여주는 민수. 주로 가족 행세를 하며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남자는 죽은 김태웅의 신분을 도용해서 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여러 가정의 아버지나 남편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빼돌린 전과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봐요.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에요 하며 증거를 보여주는 민수. 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지 하며 절망하는 순자 씨. 민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진짜 김태웅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진짜 아버지는 정말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산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라며 슬픈 소식을 전하는 민수.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박철수는 어떻게 김태웅의 신분을 알게 된 걸까요? 조사 결과 박철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정보를 빼내서 그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죽은 사람 신분으로 사기를 치다니 하며 분개하는 지영이. 더욱 충격적인 건 박철수가 이미 이들 가족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 씨 명의의 집과 적금, 그리고 민수의 대학 등록금까지 말이죠. 할머니, 이 사람이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하며 경고하는 민수.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박철수가 자꾸 은행 이야기를 꺼내고 적금을 해지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이유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며 떨리는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박철수를 집에서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박철수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박철수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이 갈렸거든요. 민수와 지영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위험해요 하며 재촉하는 민수. 그런데 순자 씨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라며 망설이는 순자 씨. 비록 가짜 남편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이 사람은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하며 설득하는 지영이.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짜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박철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왜 다들 나를 그런 눈으로 봐?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억울해하는 박철수. 하지만 그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박철수에게 정체를 밝혔죠. 당신 김태웅 아니죠? 박철수 맞죠? 하며 따지는 민수. 박철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김태웅이야. 너희 할아버지라고. 라며 계속 부인하는 박철수. 그럼 이건 뭐예요? 하며 가짜 신분증과 진짜 신분증을 보여주는 민수.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죠. 박철수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맞아, 나는 박철수야. 그런데 어쩔 거야 하며 개소리치는 박철수.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사기꾼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왜 우리를 속인 거예요? 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자 씨. 박철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너희 집 재산 좀 쓰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 라며 후안무치하게 말하는 박철수.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불러요. 하며 소리치는 민수. 하지만 박철수는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었죠.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서 한 달 살았는데 내 권리도 있어. 라며 억지 부리는 박철수. 지영이는 무서워서 방에 숨었습니다. 박철수의 본 모습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민수와 지영이는 답답해했죠. 할머니가 결정을 안 하시면 저희가 할 거예요. 하며 경고하는 민수.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박철수는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들킨 이상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희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며 협박하는 박철수.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박철수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박철수의 협박이 계속되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동의 없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라며 휴대폰을 꺼내는 민수. 그때 순자 씨가 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와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잠깐만, 내가 직접 물어볼게. 라며 박철수에게 다가가는 순자 씨. 순자 씨는 박철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죠. 당신이 진짜 남편이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며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순자 씨.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김태웅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았지만 부부만의 특별한 기억까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미안하다고 했겠지 뭐라며 대충 둘러대는 박철수.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남편이었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진짜 남편이었다면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떠날 때 이미 충분히 들었거든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 순자 씨. 그제야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이죠. 민수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말하는 순자 씨. 민수는 즉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죠.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하며 들어오는 경찰관. 민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철수가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고 말이죠. 박철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나는 정말 김태웅이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며 우기는 박철수.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가짜 신분증, 그리고 박철수의 전과 기록까지 말이죠. 확인 결과 박철수 맞네요. 신분 도용과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라며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 박철수가 끌려가면서 가족들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죠.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김태웅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죠. 김태웅 씨는 집을 나간 후 부산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며 궁금해하는 순자 씨. 사실 김태웅 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끊었던 거죠. 라고 알려주는 경찰관. 그리고 부산에서 혼자 살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져서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유품 정리할 때 나온 일기장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고요. 라며 전하는 경찰관.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경찰관은 김태웅의 유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아이들이 어릴 때 쓴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며 유품을 보는 민수와 지영이. 비록 늦었지만 가족들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라는 사기꾼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을 깨달았죠. 박철수가 체포된 후 김씨네 가족은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의 사건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순자 씨는 진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도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거든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때문에 혼자서 그 고생을 하다니. 라며 유품을 바라보는 순자 씨. 민수와 지영이도 할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다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며 일기장을 읽는 지영이. 일기장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죠.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마음 아프지만 빚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다. 언젠가 다 갚고 돌아가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웅은 끝까지 빚을 다 갚지 못했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하며 할머니를 안는 민수. 비록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철수와 함께한 한 달보다도 손자 손녀와 함께한 20여 년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피가 섞였건 안 섞였건 함께 산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라며 아이들을 끌어안는 순자 씨. 지영이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가 아무리 할아버지 행세를 해도 가족 같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죠. 진짜 가족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지영이. 며칠 후 가족들은 진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무연고 묘지였지만 이제라도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왔어요. 30년 늦었지만요 라며 무덤 앞에서 말하는 순자 씨. 민수와 지영이도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자랐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민수.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 잘 모실게요 라며 다짐하는 지영이. 그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서울로 모셔와서 가족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김씨네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영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하며 회상하는 지영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민수. 순자 씨도 동감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기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라며 깨달음을 나누는 순자 씨.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거를 딛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김씨네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시련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그러나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가족은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시간과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진짜 가족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